파이썬 멘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조윤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문법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책의 독자 여러분들은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본 문법 중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자리에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어문 있죠. if나 while 이런 반복문 같은 제어문들에 대한 문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은 변수와 데이터 타입 기본입니다. 모든 책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강의용 교재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을 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을 할 때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CPU와 램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변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이자 강한 타입 언어다 라는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적 타입 언어라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고, 강한 타입 언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연산 처리를 할 때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야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간혹 파이썬이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약한 타입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파이썬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처럼 타입 변환을 하지 않고 연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 도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의 위치가 바로 이곳에 있죠. 그 다음 실수와 부동 소수점 오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산 처리가 주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파이썬이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시면 연산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0.1과 0.1을 그대로 이렇게 더해버리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제약사항은 파이썬의 제약사항이라기보다는 컴퓨터 자체가 숫자를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0.333333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끝이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열 포매팅 함수를 사용하시든지 반올림을 하시든지, 반올림을 하시더라도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데시멀 타입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금융 프로젝트 같은 돈이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프로젝트는 모든 숫자를 데시멀 타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2절은 튜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퀀스 타입 튜플과 리스트가 있죠. 그 중에 저는 항상 튜플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언어 같은 경우는 튜플 같은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보통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통 어레이는 파이썬의 리스트와 굉장히 흡사하고요. 튜플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시퀀스 타입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번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죠. 자, 시퀀스 타입이기 때문에 색인이 각 항목에 매겨지게 돼 있죠. 그래서 색인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색인을 잘못 넣으면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딱딱한 튜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인을 주고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변수에 현재 투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투플을 넣으면 에러가 없이 mybook이라는 변수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객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의 모든 것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의 동작 방식과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입되는지, 대입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파이썬의 변수는 이 객체를 어떻게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명찰 같은 거죠. 그런 개념이 더 큽니다. 변수 안에 어떤 객체를 집어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3절에서는 리스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변, 시퀀스 타입이라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용법은 굉장히 비슷한데 객체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넣거나 빼거나 삽입하거나 추출하거나 이런 연산자들을 제공하고 있죠. 투플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투플에서도 가능하지만 이 슬라이싱 기능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변수의 중간의 값을 잘라내는 개념이죠. 이 슬라이싱 기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실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렇게 앞에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끝까지 자르는 개념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양쪽에 다 값이 없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리스트 얕은 복사를 하게 되는데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책 내용에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첩 리스트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실 때 복제하는 방법, 제대로 복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다면 제가 원하지 않는 값이 변경이 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깊이 다루고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크 포인트도 있어요. 무조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는 객체를 계속 만들 필요는 없겠죠.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고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필요가 없는 객체인데 복사를 하시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동일한 객체가 두 개가 의도적이지 않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객체 크기가 굉장히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객체가 굉장히 큰 객체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적재를 했는데 그 사이즈가 전체 메모리의 50%를 넘어간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객체가 두 개가 되는 순간 그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은 크래시 될 수도 있어요.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객체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란 말이 나오는데 파이썬 자체에 메모리에 있는 쓰레기 객체들을 수집해서 버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추상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다 파이썬의 핵심 엔진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객체는 내가 아직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코딩을 하시면 이 가비지 컬렉터가 해당 객체를 수집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메모리 사용할 수 있는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델로 삭제하는 거겠죠. 투플과 리스트와 투플 서로 굉장히 비슷한 기능인 것 같고 리스트에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연산 처리도 가능해지고 값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왜 투플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튜플이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능입니다. 성능. 컴퓨터 운영체제에 있는 그 램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만약에 이 현재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의 값을 내가 리스트처럼 중간에 값을 변경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무엇인가 연산 처리가 필요하겠죠. 메모리에 여기다가 값을 넣고 얘랑 연결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할 텐데 투플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시다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투플로 바꿔서 돌리기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리스트와 투플을 서로 변환해주는 타입 변환 메소드죠. 만약에 내가 투플을 사용해야 될지 리스트를 사용해야 할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투플을 먼저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반드시 변경해야 되겠다 라는 니즈가 있으시면 그때 리스트로 변경하셔도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체크 포인트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레인지 많이 사용하시는 함수죠. 이 레인지의 사용 방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들어가는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레인지가 반환하는 숫자들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 다음 딕셔너리와 세트 타입이 나와요.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모은 데이터 구조죠. 다른 언어에서는 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바에서도 해시맵, 트리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개념의 데이터 구조가 바로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죠. 키와 값의 구성이고요.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 잘 아실 것 같고 색인으로 값 조회하는 거, 항목값 변경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in 키워드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항목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딕셔너리 순위하는 거, 이런 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키들 뽑아내는 거, 값들 뽑아내는 거, 항목들 뽑아내는 거 다 메소드가 제공되고 있고요. 세트 같은 경우는 유일한 키만 모은 거예요. 그쵸? 키만 모았기 때문에 중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세트의 항목으로 집어넣으시면 하나의 항목만 남아요. 그쵸? 이런 세트를 만들 때 다른 건 몰라도 빈 세트 만드실 때는 반드시 세트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튜플이 그냥 소괄호만 가지고 생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만들 때 그렇게 소괄호 두 개만 사용하시면 튜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트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다른 데이터 구조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트를 활용하시면 집합 연산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이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같은 거요. 그거에 대한 예시. 이게 파이썬 레퍼런스에 있는 예시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직접 풀어보기 해야죠.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한번 실행해 볼까요? 파이썬 멘토